양승태를 구속하라! 법원이 오늘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다음 달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밤사이에 구속이 됐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지난주에 와이뉴스 우리가 하면서 네. 권영철 대기자가 쭉 법원 검찰 분위기를 종합한 결과 구속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구속영장은 크다. 청구를 하겠지만은 예. 발부는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양승태 전 원장이 조서 검토를 그렇게 오래 하는 이유는 구속이 두려워서 그럴 거다. 그런 그렇게 얘기까지. 분석을 하셨는데 예상을 뒤엎고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어제 영장 심사할 때까지만 해도 발부보다는 기각의 무게를 뒀습니다. 예. 7대3 내지는 8대2 정도로 기각되지 않겠느냐고 봤는데 어제 영장 심사가 끝나고 오후에 이제 여러 법관들 판사들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예. 의외의 반응들이었어요. 이게 사실 그동안엔 법원이 하도 기각을 많이 하고 이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봤는데 박병대 전 처장은 기각되겠지만은 양승태 전 원장은 기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어떤 판사는 발부될 거다 이래까지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럼 분위기가 그 사이에 좀 바뀐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이제 법관들이 보는 시각이 일반 법조인이나 저희 기자들 보는 시각과 조금 다른 점이 있거든요. 예. 영장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거든요. 기록이나 사안이나 이런 걸 볼 때 그게 기류도 약간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임종원 전 처장이 구속돼 있고 그 혐의는 고스란히 양승태 전 원장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점이 상당히 중대하게 돼 있고 사법농단 기간 내내 양승태가 원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이 제일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배경들 상황들을 좀 짚어야 될 텐데 네. 계속 구속영장을 기각해왔잖아요. 그 사이에 법원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 양승태 전 원장의 영장은 이렇게 발부한 이유 사실 제일 어려울 거라고 봤고 가장 고민이 깊을 거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발부한 이유 오늘 하나 지금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하나하나 좀 더 깊이 짚어보죠.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사안의 중대성, 두 번째는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거든요. 이게 영장 전담을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예.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이 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게 이제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네. 공식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 우려 있다. 공식적인 이유 외에 비공식적인 사유도 있습니까? 깊이 파고들어 보면은 예. 이미 언론에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고 김현정은 그의 말대로 사법부의 고민도 컸을 겁니다. 예.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이 반성은커녕 책임을 아래 사람에게 떠넘기려 했던 게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사법부가 초유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관여와 판사 블랙리스트, 판사 사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1일 기자회견과 지난 1월 11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부덕의 소치라고 그랬어요. 네, 이게 네. 사법부 자기가 잘못했는데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참 웃기는 건데 지난해 6월 1일 기자회견 내용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이나 하급심의 재판이나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하물며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결단코 없다고 했는데 예.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렇죠. 예. 일단 이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부정하는 정도를 떠나서 책임을 떠넘겼다는 거. 그건 무슨 얘기죠? 검찰을 수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어제 영장 심사를 받으면서 그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후배 법관들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를 했을 텐데 예. 양 전 대법원장은 거짓 진술 내지는 모함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수첩에서 대법원장의 지시를 뜻하는 큰 대자 표시가 있는데 예. 사후에 조작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다 그래요. 조작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국정농단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이 중요한 스모킹건이 됐잖아요. 그쵸. 기시감이 들기는 하는데 예.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조작된 거 아니냐, 모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래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이유 같고요. 두 번째는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점을 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예, 예. 양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에 진술한 법관들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아, 법원 내에서는 양전 원장이 차라리 영장 심사를 받지 않고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인정했더라면은 오히려 구속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양전 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그 말은 사법농단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가 결국.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판사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검찰이 다 수사한 내용. 진술서도 이 다 수사한 봤죠. 내용을 보니까 증거도 충분하고 진술도 충분하고 이런데 계속해서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이건 사법농단 아니다. 전혀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아래 데다가 사람들이 알아서 했을 것이다. 책임마저 아랫사람들에게 다 떠넘기려 하는 걸 봐서 이 사람을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 아랫사람에게 재판하게 전화하고 하면, 네.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 어디 큰- 가서 뭐를 지워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그것만이 증거인멸이 아니라 그렇죠. 그 말인 거죠. 네, 그런 거죠. 아, 그리고 세 번째는 스모킹건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스모킹건이요. 예, 양승태 전 원장은 사법농단의 공범이 아니라 몸통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보면은 양승태, 박병대와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사태를 만든 최초의 지시자이고 시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사법농단을 기획하고 실행한 핵심 행위자라는 걸 입증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양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하는 스모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이게 스모킹건 세 가지. 첫 번째는 김앤장 독대 문건입니다. 김앤장 독대문건. 이게 강제징용 관련된 요거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규진 수첩입니다.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요. 예. 이게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사항을 꼼꼼하게 수첩에 다 적었어요. 예, 예. 거기다 양 전 원장의 직접 지시는 큰 대자 표시를 해놨는데 아, 큰 대자 표시한 사람.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 국정농단 때의 안종범 수첩과 같은 역할. 예. 세 번째는 인사상 불이익을 준 판사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판사 블랙리스트에 양 전 대법원장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V자 체크한 표시. 직접 표시한 V자 예, 표시. 이게 있고요. 예. 네 번째는 피의자로 소환되면서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는 게 아주 중대한 이유로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잠깐만요. 앞에 세 가지 스모킹건은 알겠는데 네. 지금 네 번째 결정적으로 작용한 구속에 작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한 거? 네. 그게 괘씸죄입니까? 피의자로 괘씸죄라고 보기보다는 예. 이게 피의자로 소환이 되면서 예. 본인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죠. 대법원은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될 곳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법원 울타리 안에서 처음에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법원 노조가 반대하니까 바깥에서 한 거긴 한데 예. 이 행위 자체가 상당히 나쁜 겁니다.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마치 좀 압박하는 듯한 협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협박한 느낌도 좋고 예. 이른바 자기 자신의 친한 판사들한테 뭔가 메시지도 메시지도 주는 것 같고 오로지 제왕적 대법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본인은 퇴임하면 국민의 한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대법원장인 것처럼 하려 했다는 거. 예, 이런 예. 것들이 중요한 이유로 본 거죠. 예. 그래요. 네. 그렇게 네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보면 해주셨어요. 되겠습니다. 네. 그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영장은 왜 기각된 겁니까? 사법농단의 핵심은 양승태, 박병대, 임종원으로 이어지는 라인입니다. 그렇죠. 허경호 영장 전담 판사는 종전 영장 청구 기각 후의 수사 내용까지 고려하더라도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된 피의 사실 일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고 뭐 이런 정도의 이유를 들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양승태, 임종원, 그러니까 라인 지금 세 가지 라인 네. 중에 맨 위하고 맨 아래는 구속이 됐는데 왜 중간만 이유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소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번 영장이 한번 기각이 됐잖아요. 예, 예. 그게 달라진 건 없고 그리고 중견 법관들도 그렇게 얘기들을 전망을 하더라고요. 한 법관은 100% 기각이다. 100%다. 서초동의 한 부장 판사도 지난번 기각됐는데 이번에도 발부되기 어려울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박병대 전 처장은 위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아래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고 예, 또 임종원과 양승태의 직접 거래도 있고
그러니까 빠져나갈 게 구멍들이 있는데 있다. 양승태 전 원장은 최종 책임자이고 최종 결재권자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그렇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차이가 있다. 예.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승태 전 원장은 예. 6년간 임기지만은 예. 법원 행정처장은 2년 했잖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시기도 네, 시기도 그러니까 작용을 했을 거다. 법원 행정처장들이 기간, 예. 그 사이에 3명인가 4명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그러네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이번에 그 영장실질심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한 사람은 명재권 판사라는 사람이죠. 네. 예. 혼자 진짜 결정합니까? 아니면 이런 커다랗고 고민이 많이 되는 건을 할 때는 좀 어디랑 상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까?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해서 예. 전직 고위 법관들 그 영장 전담을 해봤던 사람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법농단이 뭐냐.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같으면은 검사가 수사하고 검찰총장까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검찰은 전체 조직이 하나죠. 네, 그게 예. 과거에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 원칙은 삭제가 됐지만은 그렇게 여전히 움직이는 거든요. 근데 법관은 독립해서 재판합니다. 한 명 한 명이. 예, 이것도 영장 심사도 하나의 재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이 궁금한 게 있고 의문이 있고 해서 의논을 할 수 있습니다. 의논은 한대요. 전화해서. 의논을 뭐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만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나눌 수는 있는데 예. 그게 공식적인 절차나 조직 라인에 있어서 회의하고 이런 건 없다. 그걸 하면 그게 사법농단이 그게 되는 거죠. 사법농단이 된다. 그건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제 그렇게 한 전직 고위 법관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화장실도 안 가냐 이거죠. 심사하고 고민하면서 화장실 가면서도 물어볼 수도 있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그 법관의 양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의논을 한다는 것이지 라인에서 과거처럼 지금 이 법원 행정처는 이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이 정도 선으로 하자 조율하고 이건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고민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뭐 멘토가 되는 판사한테 의견을 한번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본다든지 이런 걸 그렇죠. 참고는 할 수 있다. 조사는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양승태 구속을 놓고 뭐 사법부 치욕의 날이니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니라는 평가들을 합니다. 오늘 뭐 아침 기사 제목들도 그런 거 많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도 언론인이지만은 언론의 이런 보도 태도가 본질을 가리는 겁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7개월째 이어지면서 온갖 말들이 나돌거든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하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졌다. 검찰이 법원을 길들이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돌입니다. 그렇지만 사법농단의 핵심은 제왕적 대법원장으로 군림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재판에 관여하고 판사 사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침부터 좀 듣기 민망한 얘기지만은 어느 법관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똥은 양승태 사법부가 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지금 검찰은 똥을 치우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걸 냄새 난다고 치우는 과정에서 냄새 난다고 치우는 사람을 뭐라는 게 옳은 거냐. 똥 싼 사람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김정훈 기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5년 후배 판사가 영장 심사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역할이 중요한 것이 25년 후배가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의 사회의 이런 나이에 대한 그런 거 본질을 가리는 것이고요. 영장 전담 판사가 검사 출신인데 어쨌든 이것도 판사 아닙니까? 제발 저는 이런 얘기들 좀 우리가 치욕으로 보는 것은 사법농단을 한 그 자체가 치욕인 것이지 양승태 구속이 치욕은 아닌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본질을 제대로 보자. 저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